1인 미디어 방송이 늘어나면서 유튜브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위반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유튜브에 요청한 저작권 위반 시정 요구는 국내 플랫폼 대비 60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유튜브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브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이제 얻고 있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이제 내 손 안의 컴퓨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동영상이라든지 뭐 음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컴퓨터로 내 손 안의 컴퓨터라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 늘어나니까 그 유튜브의 힘이 커졌죠. 네. 그래서 또 유튜브에서는 그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는 것을 별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다 결국 방영하게 하고 하니까 일반 지상파에 있는 이런 동영상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바로 유튜브에 또 올리는 그런 제작자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문제는 그 유튜브의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보면 뭐 방송 다시 보기라든지 뭐 노래 다시 듣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새로 제작되는 콘텐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파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거의 유사하게 거의 그대로 또는 약간 리믹싱 믹싱하거나 해서 그래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지상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결국 신고한 것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유튜브에서 올라간 동영상 중에 침해된 것이 한 66배가 더 많습니다. 국내 사이트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에 이제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시정 요구한 그런 사례가 26만 건이 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무려 66배나 더 많으니까 유튜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이 공급에는 어떤 이제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결국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파의 여러 동영상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창작물을 그러니까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올리는 거는 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이 계속 유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이제 곧바로 수익에 그 제작자 광고 그렇죠.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에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바로 본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상파 동영상을 이제 믹싱하거나 또는 약간 변색하거나 거의 그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튜브도 수익이 있지만 콘텐츠 제작자도 수익이 있으니까 쌍방의 수익이 서로 이제 이해가 맞으니까 맞아떨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올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려도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처벌받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유튜브는 이제 해외에 기반돼 있는 그런 해외 그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별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만연돼 있는 데다가
이 조회수가 높아지면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콘텐츠 제작자끼리 또 공유하고 있어요. 예. 야, 이런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 동영상 콘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방향으로 또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의 질까지도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유튜브가 상당히 법의 무풍지대처럼 여겨지는 공간이 돼버렸는데요. 이 심의할 수 있는 법적 도구나 근거는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고 유튜브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로드 필터를 만들어서 그걸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걸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올라오면 그 업로드된 것을 필터링을 의무화시키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해야 되는 걸 이제 의무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건 콘텐츠 보고 서로 비교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바로 이제 삭제가 되니까 이 그런 콘텐츠를 올리지 않겠죠. 근데 이제 유튜브 측에서는 이제 엄청난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 측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또 이제 유럽에서는 그 필터링, 업로드 필터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서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섰는데요.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뭐 링크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링크 걸어놓은 그것도 일종의 비용을 주게 한다든지 그 외에 필터링을 업로드한다든지 또 뭐 그 이외에도 뭐 뉴스의 제목만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결국은 저작권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내게 이렇게 하는 뭐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이제 그 유튜브 측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콘텐츠를 그런 식으로 업로드를 필터링해서 다 걸러내면 소규모 콘텐츠 업자들의 창의성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런 저작권비를 낼 수 있는 대기업 일부만 살아남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역동성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창작성 있는 콘텐츠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 측에서는 이것을 업로드로 이 콘텐츠를 삭제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유사하다고 보면 이 부분을 원래 저작권자한테 얘기해서 이걸 삭제할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제작자와 지상파하고 같이 공유할 분배할 건지 이거를 저작권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어느 면으로든지 이건 해결이 돼야 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입장으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유튜브에 자기 어떤 표현을 자꾸 올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자리가 바로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저작권 문제. 이제 분명히 만든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이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비춰보면 이 탐욕에 대한 절제 또 남의 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신앙의 자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모든 문제는 이제 유튜브 측이나 또 동영상 저작권 침해하는 이제 콘텐츠 제작자들의 그 생각이나 모두 수익에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저작권 침해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수익 창출이 이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서 문제되는데 결국은 이제 탐욕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7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라는 말씀처럼 이 저작권인 자가 있는 이런 주인이 있는 저작물을 침해해서 결국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탐욕은 결국 그 사람을 우매하게 하고 또 명철을 흐리게 하니까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범죄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탐욕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항시 자신을 경계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훔치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일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대안이 나오기를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